안녕하세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 2 제13과 한국인의 사고방식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옆집 아주머니는 정이에서 김장을 담그면 우리 집도 챙겨주세요. 챙겨주는 거는 잘 생각해서 도와주는 거, 이걸 챙겨준다고 하죠. 김장은 뭔가요? 김치를 겨울이 되기 전에 김치를 많이 만들어요. 겨울이 되기 전에 김치를 많이 만드는 것 김장이라고 합니다. 김장을 담가요. 김장을 담그면 우리 집도 꼭 챙겨주세요. 자, 옆집 아주머니가 정은 뭐예요? 한국의 정을 설명하려면 참 어려워요.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정은 누군가를 사랑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좋아하는 느낌이기도 하고 누군가 이렇게 챙겨주고 싶고 부모하고 자식들, 아이들 간에 아니면 남편하고 아내 간에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 친구들 간에 이런 거를 정이라고 하고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옆집 아주머니는 정이 많아서 옆집 아주머니는 정이 많아서 김장을 담그면 꼭 우리 집도 챙겨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 것은 정이 많다. 정이 많다. 정이 많은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조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챙겨주고 싶고 이렇게 도와주고 싶고 내가 해주고 싶은 게 많고 이런 것들이 그런 사람들을 정이 많은 사람, 정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를 보면 주다, 정을 주다. 이걸 정을 준다고 하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해서 그 사람을 많이 도와주고 그 사람한테 내가 좋아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런 걸 정을 준다라고 합니다. 정을 주다. 이것도 관용 표현이니까 외워두세요. 정이 없어요. 정이 많아서 하고 반대 뜻이겠죠. 정이 없어요. 그 사람 나를 좋아하지도 않고 잘 도와주지도 않아요. 정이 없는 거예요. 정이 없어요. 정이 내서 이런 말은 없죠. 그래서 1번 답은 1번입니다. 옆집 아주머니는 정이 많아서 김장을 담그면 꼭 우리 집도 챙겨주세요. 그리고 정이 많다, 정을 주다, 정이 없다 이런 거를 외워야 됩니다. 정이 많다, 정을 주다, 정이 없다. 자, 2번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친구와 정 또 나왔죠. 정이 뭐 해서 헤어지기가 힘들어요. 헤어지기가 힘들어요. 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정이 느껴서, 떨어져서, 들어서, 나서. 정이 들어서죠. 정이 들다. 정이 들다. 내가 친하게 지내서 아니면 가깝게 지내서 이제 너무 헤어지기 싫고 계속 만나고 싶고 그러는 느낌. 그게 정이 든다고 하죠. 그래서 친구끼리 오래 만나면 정이 든다고 해요. 아니면 어떤 장소에 내가 서울에 오래 살아요. 그러면 서울에 정이 든다고 하죠. 그래서 내가 친한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그런 거를 정이 들다 라고 합니다. 자, 1번 정을 느끼다. 정을 느껴요. 위에 1번 문제처럼 옆집 아주머니가 김치 같은 걸 만들어서 저한테 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럴 때 정을 느껴요. 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정을 느껴요. 그리고 정이 떨어져요. 정이 떨어지다. 정이 떨어져요. 내가 어떤 사람 조금 좋아하거나 아니면 좋아하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이 나한테 못되게 하고 실망을 했어요. 정이 떨어져요. 이제 보기 싫어요. 정이 떨어져요. 아니면 내가 어떤 나라에 갔는데 그 나라에서 좋은 기억이 없어요. 그 나라에 다시 가고 싶지 않아요. 정이 떨어졌어요. 정이 떨어지다. 그래서 2번 한국에서 만난 친구와 정이 들어서 헤어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정이 들다 관용 표현 외우셔야 되고요. 정을 느끼다 1번 정을 느끼다 2번 정이 떨어지다
이렇게 같이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 흥이 음악, 한국 사람은 흥. 자, 흥은 뭔가요? 이 흥도 어려워요. 우리 1번, 2번에서 정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정이라는 것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만 가지고 있는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흥이라는 것도 기분이 좋으면 이런 거 이렇게 흥이 난다라고 하거든요. 흥이라는 것도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 이렇게 막 좋은 기분을 내는 것, 이런 거 흥이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흥이 내는 나다, 있는 높다, 높은 있다, 나는 많다. 자, 흥이 나다. 4번이 답이죠. 흥이 나다. 한국 사람은 흥이 많다. 자, 신나는 음악을 들으면 춤을 추고 싶어요. 기분이 막 좋아요. 이런 거를 우리 한국에서는 흥이 나요. 흥이 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 춤을 추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은 흥이 많다라고 하죠. 보통 한국 사람은 흥이 많다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외워야 될 것은 흥이 나다, 흥이 많다. 같이 표현을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4번, 5번 풀어보겠습니다. 밑줄 친 것과 반대를 고르는 거예요. 자, 4번. 그 사람은 개방적 환경에서 자라서 그런지 새로운 것에 대한 거리낌이 없어요. 문제가 좀 어렵죠? 그 사람은 개방적 환경, 주변에 어떤 환경들이 있어요? 개방적인 환경이 있어요. 거기에서 자라요. 이렇게 커요. 새로운 것에 대한 거리낌이 없어요. 거리낌이 없다. 뭐죠? 거리낌이 없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어려워하지 않아요. 쉽게 해요. 거리낌이 없어요. 잘 할 수 있어요. 거리낌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개방적인 건 뭔가요? 이 개방이라는 것은 열려 있다라는 말이죠. 열려 있다. 이렇게 열려 있어요. 열려 있어요. 개방적이죠. 개방적이라는 것은 내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새로운 것을 공부하는데,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데, 그리고 새로운 문화를 공부하는데,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아니면 새로운 나라에 가는데, 새로운 외국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런 걸 잘 해요. 어려워하지 않아요. 하고 싶어 해요. 이런 걸 개방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개방적, 문이 열려 있어요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개방적인 것에 대한 반대는 뭔가요? 1번 폐쇄적, 2번 진보적, 3번 보수적, 4번 자발적. 3번이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개방적의 반대는 폐쇄적입니다. 폐쇄는 뭐예요? 이렇게 닫혀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닫혀 있어요. 열려 있지 않고 닫혀 있어요. 폐쇄는 닫혀 있다라는 거죠. 새로운 거 싫어. 다른 사람 만나는 거 싫어. 외국에 가는 거 별로 좋지 않아. 이런 건 폐쇄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방적의 반대, 폐쇄적. 자, 진보적인 건 뭐예요? 진보적인 것은 앞서 나가는 거예요. 진보, 좀 빨리 나가는 거, 아니면 새로운 것을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아니면 이렇게 먼저 이렇게 빠른 경험을 하고 싶어 해요. 외국 문화 같은 거를 받아서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거, 이런 거 진보적이라고 하죠. 이 반대로 보수적. 옛날 거가 좋아. 새로운 거 싫어. 나는 옛날에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게 보수적이에요. 조금 보통 한국에서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약간 보수적인 사람이 많고, 나이가 젊은 어린 사람들은 진보적인 사람이 많다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아닌 경우도 많죠. 그래서 보수적인 것은 옛날에 하던 것을 계속 하고 싶어 해요. 이걸 보수적. 진보적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배워서 새로운 일을 많이 하고 싶어 해요. 이런 걸 진보적이라고 하죠. 4번 자발적은 내가 먼저 해요. 내가 먼저 알아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런 거 자발적이라고 하죠. 자, 5번. 김 선생님은 낙천적이라서 늘 즐겁게 생활하는 것 같아요. 낙천적인 건 뭔가요? 항상 좋아 괜찮아, 조금 다쳐도 나아지겠지, 조금 어려운 일 있어 괜찮아질 거야, 내일은 더 좋아질 거야, 이렇게 좋게 생각하는 것,
이런 걸 낙천적이라고 하죠. 낙천적인 사람. 자, 그것의 반대는 뭘까요? 1번 감동적, 일상적, 비관적, 개인적. 자, 비관적이 답이죠. 비관적은 아니야, 안 될 거야, 잘 안 될 것 같아, 우리 시험에 떨어질 거야, 아니야, 우리 돈 많이 못 벌 것 같아, 이렇게 좋지 않게 안 될 거야, 나쁘게 생각하는 거, 이거 비관적이라고 하죠. 미래가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비관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낙천적, 비관적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감동적은 뭘까요? 감동적은 영화가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영화가 되게 재밌었어요. 영화가 재밌었어요. 감동적이에요. 자, 일상적인 건 뭐죠? 일상은 매일 똑같은 일이 반복이 돼요. 어제 있었던 일이 오늘도 있고, 오늘 있었던 일이 내일도 있고, 매일 밥을 먹어요. 똑같은 밥을 먹어요. 일상적이에요. 네, 일상적이라고 합니다. 개인적, 저 혼자 나의 개인에 대한 그런 스타일이라는 거죠. 개인적입니다. 자, 6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의식이 강한 민족이에요. 의식은 생각이죠, 생각. 자, 중시, 온정, 혈연, 사고방식. 자, 혈연이 답입니다. 혈연 의식이 강해요. 자, 혈연은 무슨 뜻이에요? 이건 피, 이건 연결. 네, 피로 연결되어 있어요. 핏줄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혈연이라는 것은 뭐 아버지랑 아들과 그 손자, 아니면 내 친척, 이런 것들이 혈연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혈연의식이 강한 민족이다. 한국 사람들은 보통 다른 한국 사람도 다 가족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 동생, 이렇게 내 동생이 아니고 우리 동생. 이게 한국 사람은 대부분 예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의 가족, 한 핏줄, 한 혈연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아빠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혈연 의식이 강한 민족입니다. 혈연. 자, 고급 단어니까 외워두세요. 1번 중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말이죠. 2번 온정은 이 우리 아까 1번, 2번 문제에서 배웠어요. 오는 따뜻하다 이런 뜻이죠. 따뜻한 온정이라는 말이고요. 사고방식은 생각하는 방식,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7번 보겠습니다. 차리지 말고 마음껏 드세요.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먹어요. 마음껏 드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차리지 말아요. 뭔가요? 서열, 체면, 의식, 민족 특성. 자, 체면을 차리다. 체면 차리는 건 뭔가요? 보통 한국에서는 음식이 마지막에 남아있으면 그거 이렇게 내가 먹기가 조금 그래요. 이게 체면이라는 거죠. 조금 부끄러워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예의가 없어 보인다든지 나는 좀 괜찮아. 예를 들어서 음식이 마지막에 하나가 남아있으면 그거를 좀 먹기 힘든다는 거. 아니면 보통 요즘은 많이 그렇진 않지만 예전에는 결혼식을 할 때 내가 집에 돈이 많이 없어도 결혼식을 크게 해서 손님들이 많이 와서 나 잘 살고 있어요, 우리 집 괜찮아요,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이런 거 우리가 체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체면은 좋은 뜻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체면 차리다라고 하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부끄럽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행동, 이런 걸 우리 체면 차리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면 차리다 관용 표현이니까 같이 외워두세요. 체면 차리지 말고 마음껏 드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1번 서열은 뭐예요? 이렇게 원래 이런 게 있으면 안 되지만 사람하고 사람 사이에 이렇게 위아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서열이라고 합니다. 서열, 순서. 의식, 아까 말씀드렸지, 생각이라고 했고요. 민족의 특성, 어떤 민족의 어떤 특별한 모양, 특별한 것들이 있는 거, 민족 특성,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8번 문법 문제 보겠습니다.
그분은 성격이 워낙 낙천적이어서, 낙천적 또 나오네요. 낙천적이어서 미워할 수 없어요. 근데 여기 미워가 또 있네요. 자워, 미워에 미워할 수 없어요.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어요. 이렇게 외워야 되죠. 네.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어요. 내가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는데 미워할 수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 있는데 뭐뭐 할래야 뭐뭐 할 수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때 쓸 수 있는 말이죠. 아니면 강조할 때, 여기서는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다, 약간 강조하는 뜻이 있는데, 강조를 하거나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할 수 없을 때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어요, 이런 거죠. 미워하는데도 미워할수록 미워하는 김에 다 아닙니다. 자, 9번. 전화를 해도 안 받아요. 집으로 찾아갔어요. 받느니 차라리 안 받더라도 받길래 받더니 안 받길래. 이유죠, 이유. 안 받아서. 네, 같은 거네요. 이유입니다, 이유. 전화를 해도 안 받아서 집으로 찾아갔어요. 같은 뜻이에요. 전화를 해도 안 받길래 집으로 찾아갔어요.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틀린 거 찾아보겠습니다. 한국 전통 공연인 사물놀이 공연이나 마당놀이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공연을 보는 사람들의 반응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어깨춤을 들썩이며 공연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한국인은 흥이 많은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말이 안 통해도 그 리듬과 느낌만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과 배려라는 따뜻한 이미지를 가진 한국이지만 전 세계를 열광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이 한국인의 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흥이 K-팝에서 잘 발현되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흥이야말로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한국의 문화를 세계로 알릴 수 있는 한국인만의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사물놀이 공연에서 어깨춤을 들썩이며 함께 즐기는 한국인을 볼 수 있다. 맞나요? 자, 사물놀이 공연이나 마당놀이에서 공연을 보는 사람들의 어깨춤을 들썩이며 공연을 보는 것을 뿐만 아니라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자, 2번. 말이 안 통해도 그 리듬과 느낌만으로 완벽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이거 맞나요? 말이 안 통해도 그 리듬과 느낌만으로 완벽한 의사소통. 자, 봅시다. 자, 말이 안 통해도 그 리듬과 느낌만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했어요. 자, 완벽한 소통은 아닙니다. 그냥 소통을 할 수 있는 거고, 소통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완벽한 의사소통이라는 거는 내가 말로 이렇게 정확하게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완벽한 의사소통은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자, 3번. 한국인의 흥은 전 세계를 열광시킬 수 있다. 맞나요? 정과 배려라는 따뜻한 이미지를 가진 한국이지만 전 세계를 열광시킬 수 있는 힘, 전 세계를 열광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이 한국인의 흥이다. 한국인의 흥은 전 세계를 열광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렇죠. 한국인의 흥은 전 세계를 열광시킬 수 있다. 이게 맞습니다. 4번. 흥은 한국의 문화를 세계로 알릴 수 있는 한국인의 사고방식이다. 자, 흥이야말로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한국의 문화를 세계로 알릴 수 있는 한국인만의 사고방식이라고 되어 있죠. 4번도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